저보다 2살 많은 31살이고요. 남친과는 1년 반 정도 만났는데 그동안 싸울 일도 거의 없었고 의견이 잘 맞았기에 이 남자와 결혼하면 잘 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화를 나누던 중 뜻하지 않게 헤어지게 되었네요. 정말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오늘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남친과 사귀면서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하긴 했었지만 막연한 제 생각이었을 뿐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 대화를 하게 된 게 오늘이 처음이었던 거죠. 사실 오늘도 남친이 뜬금없이 우리 결혼 언제쯤이 좋을까? 하고 먼저 말을 꺼냈기에 하게 된 거였습니다. 갑작스럽게 나온 이야기에 조금 놀라긴 했지만 저도 평소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기에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먼저 말을 꺼내준 남친에게 고맙기도 하네요. 그게 아니었다면 남친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 모르고 결혼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알콩달콩 미래에 대한 계획을 짜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아이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이를 굳이 낳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몸이 망가지는 것도 싫었고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친은 그래도 1명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고 강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친에게 정 아이를 갖고 싶다면 능력을 갖춘 후였으면 좋겠다. 아기가 어릴 때 무언가에 재능이 있다면 팍팍 밀어줄 수 있는 재력. 대학 졸업 후에 취직을 못한다고 해도 지원해줄 수 있는 재력이 있다면 낳을 의향이 있다. 하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남친과 의견이 얼추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후 산후조리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서로의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아기 낳고 나면 산후조리 2주는 당연한 거다. 막말로 남자는 씨만 주면 끝이지만 여자는 10개월 동안 아기를 품으면 살이 트고 군살이 생긴다. 그리고 뼈가 벌어지고 약해지는 등 신체적 변화를 모두 견뎌내야 한다. 물론 그걸 2주 안에 제자리로 돌릴 순 없겠지만 2주라도 못하면 여자 몸엔 병이 난다. 그렇다고 애 낳고 나서 맞벌이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다. 그리고 그걸 핑계 삼아 몇 개월 내내 집에서 놀고 먹겠다는 것도 아니다. 최소한의 산후조리는 필수라고 생각하기에 꼭 할 거다. 하고 제가 먼저 남친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기를 낳은 후 산후조리를 하는 것 자체가 당연하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남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물론 모두 다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난 후 조리원에 들어가니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제 말이 끝나자마자 남친이 너가 원하면 시켜는 줄 거다. 원하는 건 해주겠다. 그런데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상적인 가정은 산후조리할 돈을 애기한테 양보해서 애를 더 잘 키우는 데 쓰는 가정이다. 나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네가 원한다면 산후조리는 해주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말하는 남친의 모습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애 낳고 산후조리원 갈 능력도 안 되면 애를 애초에 안 낳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아이를 낳는 게 쉬운 일인 줄 아냐? 내 몸을 갈아서 뱃속에 10달 동안 품었다가 온갖 힘을 짜내서 낳아야 하는 거다. 그렇게 힘들게 아이를 품고 낳은 만큼 몸이 상하기에 조리는 필수인 거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도 조리원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물론 아이도 중요하지만 내 몸을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산후조리는 당연한 거다. 하고 말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어이가 없었는데 남친이 더 황당한 말을 내뱉더라고요. 그럼 아이 낳고 나면 우리 아빠한테 말해라. 다 해주실 거다. 아빠가 아니라도 우리 엄마가 조리해 주실 거다. 라고 하면서요. 이건 또 무슨 헛소리인지. 이쯤 되니 더 이상 말할 가치도 들을 가치도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무슨 말을 어떻게 더 할지 궁금하기도 했고 남친의 생각을 조금 더 알아보자 싶어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불편하다.
하루 종일 누워서 시어머니가 차려주는 밥상 받을 자신이 없다. 그리고 밤에 아이는 누가 보냐. 조리원에 들어가면 아이 케어까지 다 해주지만 어머니께서 낮에 조리해주시고 밤에 아이까지 케어하실 수 있을 것 같냐. 그렇다고 네가 할 것도 아니지 않냐. 그리고 조리해주신다고 오셨다가 오히려 음식을 해다 바치는 며느리들도 많이 봤다. 물론 어머니께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다. 하고 말했더니 우리 엄만 절대 안 그럴 거다. 우리 엄마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 줄 아냐? 절대로 그런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고 말하면서 추가 펀치까지 날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전지현 같은 연예인들을 봐라. 애 낳고도 그대로다. 하고 마지막 한 방까지 날려주는 겁니다. 너무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오고 화가 나는데 한편으로는 지금이라도 이런 인간이라는 걸 알아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저는 산후조리는 당연하다는 입장이고 남친은 해줄 순 있지만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멍멍 짖는 강아지 같은 소리를 뱉어내니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냥 그만 만나자 하고 한마디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말에 남친은 당황해서 왜 그러냐며 저를 붙잡았지만 더 이상은 상대하고 싶지 않아 뿌리치고 바로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저는 남친과 대화를 하면서 제 생각을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해줬다고 생각했는데 한 귀로 듣고 흘린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 하나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산후조리는 당연한 게 아닌데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냐. 네가 이상하다. 하고 말하면서 인터넷에 글을 올려보라네요. 이게 정말 제가 이상한 건가요? 제가 이상한 거라면 사과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헤어지는 건 별개로 억울해서라도 전 남친의 생각이 잘못됐다 하고 알게 해주고 싶어요. 뼈 때리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당연한 거죠. 님 전남친 도라인가요? 몸이 수박만큼 벌어지면서 뼈도 한껏 벌려놓은 상태로 다음날 일어나서 돌아다녀 보라고 하세요. 애한테 투자라니. 상식이 없는 것 같네요. 시어머니 산후조리 얘기 나왔을 때도 시어머니가 왜 봐줘? 그럼 너는 고래 잡고 장인어른이 봐준다면 좋겠냐? 하지 그러셨어요. 두 번째 댓글. 전지현이 있던 산후조리원 올해 가격 보통 2주에 1,500만원, VIP 2주에 2,000만원, 특실 2,5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 급으로 산후조리 시켜주고 애 낳고도 그대로 내 만에 따지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내부시설 7성급 호텔 수준의 24시간 1:1 토털 케어 서비스라는데 그 전남친은 능력이 된다던가요? 남친 부모가 내줄 형편은 되고요. 마사지, 다이어트 전문가도 따로 있어서 24시간 케어 가능하답니다. 살이 안 빠질 수가 없겠죠. 남편 외엔 다른 가족들은 출입도 못해서 산모가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다고 하고요. 산후조리원 갔다 오고도 집에서 양육이며 살림이며 누가 할까요? 설마 연예인이 다 할 거라고 생각한대요. 머리는 장식으로만 달고 다니는 건지. 힘들게 애 낳은 부인한테 저따위 소리 짓거릴 놈이라면 결혼은 물론이고 애 낳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이지만 잘못했다고 빌어도 받아주지 마세요. 세 번째 댓글. 연예인하고 비교라. 연예인이 한 산후조리원 금액 얘기하시죠. 못해도 2주에 3천 가까이는 되는구만. 거기다 집에 시터에 가정부에 산후도우미에 집에 와서도 산후 마사지며 산후 요가 등 할 거 다 했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다 애 낳고 몸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활동도 안 했다는데 어디다 비교질인지. 지 몸 아니라고 헛소리하는 전남친 씨. 본인이 수술했는데 여친 아빠가 간병하면 좋겠나요? 입으로 덩을 싸네요. 네 번째 댓글. 산후조리는 2주 가지고는 안 됩니다. 경험자라 아는데 산후조리 최대한 오래 하세요. 100일은 하는 게 좋아요. 제가 2주하고 할 거 다 하다가 손목 발목 다 나가서 수시로 번개가 꽂히는 듯한 통증을 느낍니다. 애가 극성이라 더 힘들었던 것도 있지만 애기가 순할 거라는 보장도 없어요. 수시로 깨서 안아줘야 되고
면역력도 6개월치를 아기가 갖고 나가서 질병도 잘 생기고요. 애 낳기도 전부터 저딴 소리를 하는 쓰레기 수거해가지 마세요. 그럴 거면 지가 낳던가. 5번째 댓글. 이상적인 가정? 이상적인 가정이요? 정신 나간 남친놈은 지 엄마가 조리 비용을 양보해서 저렇게 잘 자랐나 봅니다. 멍멍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시골에서 나고 자란 저희 남편과 시어머니까지도 조리원은 사주하라고 떠밀고 또 떠밀었습니다. 제가 해외에서 사업을 해서 2주만 조리하고 나가고 싶다고 했는데도 끝까지 사주시키고 씻어 쓰라고 몇백씩 각자 보내줬어요. 이런 게 이상적인 가정 아니겠어요? 애기한테 조리 비용을 양보해서 보태라는 건 정말 이상한 생각입니다. 6번째 댓글. 산후조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까짓 게 뭔데 해준다 만다죠. 지 몸땡이 아니라고 막말하네요. 지가 낳나요? 여자가 낳았는데 뭘 해준다 만다 개소린지. 내일 모레 80인 저희 시아버지도 애 낳고 조리 잘해야 된다며 그렇게 보일러를 틀어주시고 소고기야 미역을 사다 나르셨는데 21세기에 별 꼴 같지 않은 미친 자를 다 보겠네요. 7번째 댓글. 조리원에 안 들어가면 애는 남친이 보는 건가요? 한 이틀만 보면 제발 들어가라고 할걸요. 부모님은 또 무슨 죄야. 왜 부모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지. 젊은 사람도 애 보다 보면 허리 팔목 다 나가는데 돈 아껴서 애한테 투자하라니. 그럼 마누라는 아파도 된다는 소린가? 그 돈 아끼려다 마누라 약값이 더 나갑니다. 그냥 그 돈 아껴서 저기 어디 다른 나라 여자를 데려와 살라고 하세요. 이 땅에는 그런 띨띨한 여자는 없을 테니.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